반갑습니다. 이루리 학원에서 인문논술 수업하고 있는 김영택입니다. 오늘은 지금 논술을 좀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학생들이 논술을 하면 좋을까 이런 주제와 관련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내가 논술을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즌일 텐데요. 조금 다르게 제 입장에서 어떤 학생들이 논술을 들으러 왔으면 좋겠다, 이런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람을 담아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꼭지들을 좀 이제 5개 정도로 잡아봤는데요. 그래서 진학 목표 관련해서, 내신 성적 관련해서, 수능 성적 관련해서, 그리고 생활 습관과 학 패턴 관련해서 이렇게 5꼭지로 이야기를 조금 세분화시켜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 5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이야기의 이제 용이성을 위해서 이렇게 세부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진학 목표 관련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수업을 들어오게 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너는 어디가 마지노선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약간 학생들마다 답변하는 게 좀 다르지만 막연하게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입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선명한 목표와 그것을 위해서 내가 현재 필요한 것들을 따져보아야 하는 이제 과정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계속해서 수능 공부를 하고 입시를 준비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설정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문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모든 대학의 논술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논술이 필요한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논술이 유의미한 준비 과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논술은 약간은 논술은 아니지만 지문제 시험 면접을 보고 있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상위권 대학들이 대부분 논술 전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는 선명한 목표 의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논술을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를 갖고 있는 학생이 논술을 쓰면 좋겠다. 이게 제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신 성적 관련해서 어떤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약간 제 바람이니까 학생들이 나는 저게 아닌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바람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내신과 관련해서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내신으로 감점을 받는 경우입니다.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신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도 마찬가지죠. 한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으니까 10% 이렇게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1등급은 4%, 2등급은 7%, 3등급은 11%의 학생들까지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해서 12%, 그래서 누적해서 3등급까지가 23%의 학생들이 전체에서 3등급까지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실제로 이제 누적되어서 이제 동일한 구간에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중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5등급 정도까지 했을 때 거의 50% 가까이 되는 5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논술에서는 마이너스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6등급입니다. 그래서 6등급을 5등급까지 5.9라도 5등급을 넘어가지 않고 6등급이 아니라면 실제로 대학에서 마이너스를 받는 요소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내신 성적 관련해서 어떤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본다면 5등급까지는 괜찮다. 6등급인 친구는 조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5등급 때까지 친구들은 너는 논술에도 문제가 없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1등급을 비워놨잖아요. 저 친구, 1등급 때 친구들은 논술을 하지 않고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충분히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제가 논술을 하면서 특별하게 괴롭히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이어서 제외를 시켜 놓았습니다. 물론 1등급 후반대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1등급 이제 초반대에 이제 내신 성적을 요구하는 대학을 가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논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나는 6등급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논술을 100% 요구하는 학교들을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논술 100%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고대연대, 서강대, 성균관대부터 시작해서 동덕여대, 덕성여대까지 내신 비율 반영이 100% 있는 대학들이 상당히 다수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조건에 맞게 충분히 내가 원하는 대학을 나의 내신 성적을 조금 비켜나가서 지원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신 성적은 크게 장벽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만약에 장벽이 될 수 있는 6등급의 친구들이라면, 6등급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내신 반영이 낮은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없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으니 논술을 고민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성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능 성적 관련해서 학생들이 수능을 잘하는 친구들,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논술을 해야 되는데, 사탐을 잘하는, 사탐, 사문이나 생윤, 윤사, 이쪽 선택한 친구들이 논술에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바로 최저 등급을 충족할 수 있느냐입니다. 학생분들이,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2026학년도 이제 수능 최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수능과 관련해서는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온다면 저는 이제 환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최저 등급을 맞췄을 때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와봤는데요. 먼저 수능 최저 조건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를 비교하는 어떤 표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와봤는데요. 좀 특이한 부분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수능 최저가 없다가 올해 드디어 수능 최저가 3합7로 생겼습니다. 실제로 한양대는 수능을 보지 않는 친구들 혹은 수능의 약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지원하는 거의 이제 최상위권 대학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연대도 수능 최저가 없지만 한양대와 좀 달랐던 부분은 뭐냐면 영어 제시문이 등장한다는 점과 수리논술 부분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물리적인 제약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양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한양대를 선호했는데 드디어 올해부터 수능 최저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아주 낮은 경쟁률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년처럼 100대 1이 넘어가는 무시무시한 경쟁률을 보이진 않을 것 같다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2합 5, 2등급을 두 가지 영역에서 등급을 요구하는 대학들에서 올해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설이 되면서 2합 6으로 수능 최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좀 특이할 만한 게 이화여대가 작년까지는 이제 3합을 요구했었거든요.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이제 스크랜튼 같은 경우에는 3합 5를, 그리고 이제 일반과들 같은 경우에는 3합 6을 요구했었는데 스크랜튼은 올해 그대로 유지되지만 나머지 학과들 같은 경우에 2합 5로 상당히 많은 이제 최저 조건이 낮아진 어떤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여학생들에게는 이화여대 수능 최저를 최저를 맞추고 논술로 대학을 간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어떤 전형보다 효율적인 어떤 결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서울여대가 작년까지는 3등급 하나를 요구했었는데 올해는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같은 경우 이렇게 아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4등급을 4개 영역에서 등급을 요구하는 고대, 그리고 3개 영역에서 이제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학교들, 그리고 2개 영역과 1개 영역,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로 이렇게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 그리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뉘지만 실제로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연대나 이제 아까도 보셨듯이 연대나 작년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죠. 근데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의 사례로 들어가 보시면 좀 더 논술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일 수 있고, 이런 학생들이 논술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마음을 조금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24학년도 성균관대 수시 경쟁률과 경쟁률이 정리된 표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논술전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계열 모집은 23.45%의 어떤 이제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대비시켜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23.45%라고 했을 때 논술 같은 경우에는 98.38대 1이라고 해서 상당히 경쟁률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명목 경쟁률이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반영되지 않은 경쟁률이어서 실제로 이런 비교를 통해서 논술은 다른 수시 전형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 이거는 2023학년도 논술 실질 경쟁률인데요. 아까는 24학년도였고 이건 23학년에서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렇게도 경쟁률이 나오죠.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아까 98대 1이었는데 여기 이제 80대 1, 90대 1 이렇게 되어져 있죠. 실제로 조금 더 세지긴 했지만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안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경쟁률을 비교해 보시면 21대 1로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논술 관련해서 수능 최저를 맞추는 비율, 수능 최저 충족률에 대해서 40% 내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경쟁률을 비교해 보시면 3분의 1 혹은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거와 비교를 해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과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희대 사례도 하나 더 가져와 봤는데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조건이 2합 4에서 2합 5로 낮아지면서 상당히 많은 논술 경쟁률의 상승을 보여준 대학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진짜 엄청 높아진 학교거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오 르네상스입니다. 학생 종합전형이죠, 경희대에서. 2024학년도 경쟁률을 보시면 국어국문학과 같은 17대 1로 경쟁률이 20대 1이 되지 않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대학들도 제가 봤을 때 조금 특이한 게 러시아과 어문 같은 경우에는 좀 낮았지만 실제적으로 전반적으로 보시면 15대 1, 20대 1 요정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20대 1이라고 단순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논술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같은 경우에 진짜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지금 표로 보시면 조금 이제 특이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세 자릿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체육계와 사회계열로 논술을 구분을 하는데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리 문제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리 문제가 들어오면서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인문체육계에서 상당히 높은 경쟁률,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2합 5로 경희대를 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메리트이고, 원래 경희대 자체가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다 보니까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서 아주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대학입니다. 이 안에서도 보시면요, 충족률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30%, 40%를 겨우 조금 넘는 충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쟁률은 50대 1 미만으로 거의 경쟁률이 세워지는 경우, 그리고 여기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 보시면 20대 1 정도 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논술을 하는 친구들, 수능만 놓고 본다고 하면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온다면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많은 합격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논술을 가르치는 저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수능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최저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친구라면 저는 환영하는 편입니다. 물론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독해력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논술을 하는데 좀 더 유리하다?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꼭 독해력을 등치하는 건 아니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고요. 그리고 사회문화나 생윤이나 윤사가 논술에 나오는 지문들과의 연관성이 다른 선택 과목들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논술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준점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최저 조건을 맞출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논술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활습관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게 저한테 처음에 논술 올 때 학부모님들이 물어보시는 경우거든요. 선생님은 어떤 학생이 논술하러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제가 대답하는 건 성실함입니다. 다른 대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성실함입니다. 논술이라는 것은 처음 배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꾸준함,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원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논술과 관련해서 리라이팅, 다시 쓰기를 요구하시는데 저도 물론 요구하거든요. 이것을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는 학생이 실력이 늡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왔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저는 성실함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실하게, 그동안 조금 불성실했지만 올해만큼은 내가 수능 준비를 하든 논술 준비를 하든 내가 성실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라면 저는 환영합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학습 패턴, 그러니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 암기에 능한 친구, 아니면 창의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친구, 아니면 배운 것을 적용하는 게 잘하는 친구, 이렇게 여러 가지 학습 유형을 좀 구분해 본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배운 것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꼼꼼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저는 좀 더 논술에 적합한 친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술을 배우게 되거든요. 실제로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를 내가 생각해서 쓰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이런 논제는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배우게 될 것이고, 그것을 적용해 보면서 자기만의 어떤 이제 원칙, 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논술의 교육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배우는 것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나는 선생님 그렇게 말하는데 난 다르게 쓸래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저 사람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에 맞게 적용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 그런 친구들이 저는 조금 더 논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와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자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좀 이런 친구가 논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5가지 어떤 꼭지에 대해서 제가 그 측면, 각각의 측면에서 어떤 학생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논술하는 게 너무 무서워. 나는 논술해도 될까? 나는 논술하는 게 진짜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친구들한테 한 가지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논술을 해서 합격하는 친구는 매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일학원에서 논술 수업을 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도 20년째 논술을 하고 있는데 매년 합격생이 있습니다. 합격생이 없는 애는 없어요. 그런데 합격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도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매년 노력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이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나는 될까? 나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상황이다. 내가 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논술에 조금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이제 고민이 들었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노력해서 합격증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합격생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올해 제가 수업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합격증이고, 이건 작년에 수업에서 이제 가르쳤던 학생들의 합격증입니다. 매년 합격생은 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루리 학원의 수업의 장점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희는 6명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3시간 동안 6명의 학생들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명으로 나누면 30분 정도씩의 어떤 개별 지도의 시간이 확보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대강의 수업보다는 소수 인원 수업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잘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고, 저도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많은 수업보다는 적은 수업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이루리는 시스템적으로 6명의 학생들을 정원으로 설정해 놓고 수업을 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개별 맞춤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 수업에서 다 똑같은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맞게, 이 친구는 요약을 배울 수도 있고, 이 친구는 연세대 기출을 풀어볼 수도 있고, 이 친구는 덕성여대 논술을 풀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학생들의 상황과 수준에 맞는 어떤 이제 논술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맞춤 시스템은 조금 이제 논술 수업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오게 되면 개별적으로 담당하시는 상담 이제 실장님들이 붙게 됩니다. 그럼 그 실장님들이 수능 준비와 관련해서도, 내신 대비와 관련해서도, 원서 지원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안내와 지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조금 이제 전략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 맞춤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교, 내가 준비하고 싶어하는 학교가 학원의 시스템에 의해서 지원하지 못하거나 준비를 할 수 없게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업을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들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다 드린 것 같고요. 저는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친구들이 고3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 N수생인 친구도 있을 겁니다. 지나간 시간은 제가 봤을 때는 메모 비용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더 잘 보낼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꼭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내년 3월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년 3월에 어디에 있고 싶기 때문에 올해 1년은 어떻게 준비해야겠다라는 목표의식을 갖고 올해 한 해 수험 생활을 조금 더
알차고 충실하게 준비하시고 보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이제 입시라는 어떤 이제 상황에서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로운 캠퍼스 생활을 즐기시길 바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이제 구체적이고 재미있는 주제로 또 한 번 더 뵐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